자, 오늘은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 지금 우리 강원도 쪽 공부를 하면서, 지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카카오톡이 업데이트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말씀드리느라고,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좀 잠시, 좀 강의를 못했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 마지막 했던 데가 그 동해 삼척에서 어디를 했을까요? 말씀 좀 해주실래요? 소리가 잘 해신다공원. 들려요? 네, 동해 삼 네, 예. 그래요. 지난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동해 삼척의 마지막에 있었던 데가 번호가 몇 번일까요? 479번. 479번. 네, 400, 479번이에요. 그러면 479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칠구 칠구 떡볶이. 떡볶이. 칠구 떡볶이도 친구. 친구도 있고, 또 축구. 축구도 축구. 있고, 예. 그래서 79에 대한 그 해시태그가 세 가지가 있었죠. 친구, 축구, 칠구 떡볶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세 가지 해시태그를 얘기를 했거든요. 79에 대한 거. 그런 거와 그런 그 해시태그와 관련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곳이 이제 강원도 동해 삼척 지역의 479번이 어딜까요? 해신당 공원. 예, 해신다공원. 해신당 공원이었죠. 해신당 공원은 어떤 공원이에요? 죽은 처녀를 달래기 위해서 예, 그래요. 해신이라는 게 뭐예요? 바다의 신이죠. 신. 신. 바다의 신. 바다의 신을 이렇게 뭐 기리는 그런 이게 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이 굉장히 자연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고기잡이를 나갈 때 일기가 좋지 않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그 생업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고기잡이를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 이게 뭐 붓같이 풍어제라고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막 그 바닷가에서 부둣가에서 이제 그런 제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신하면 바로 이제 바다의 신을 잠잠하게 달래기 위한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찰도 짓고 해서 이게 그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이 그런 일들을 이제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해신당 공원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해신당 공원은 남근을 갖다가 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공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479번이었었어요. 자, 해신당 공원까지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480번 지역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480번 지역은, 어, 어디에 해당될까요? 정선 강원도 태백. 쪽이? 정선 티백. 네. 정선 태백이에요. 정선 태백. 정선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오일장. 정선 아리랑. 예, 정선아리랑이 대표적으로 아마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정선아리랑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곳곳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여기는 그 깊은 그 산골짜기에 있면서도 우리나라 그 4대강 한강이라든지 낙동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원이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정선과 태백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소들도 공부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80번째 해시태그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0번째. 자, 80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팔공산. 팔공산 또 팔영산. 그죠? 팔영산은 이 영자는 그림자 영자라고 했어요. 산봉우리가 8개가 있는 그 그림자가 바닷가에 이렇게 쭉 비춰지는데 그 그림자 모양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팔영산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붙었어요. 전남 고흥에 있어요. 그런데 팔공산도 있어요. 여기 팔공산.
여기는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대구, 대구의 대구. 팔공산 공원 유명하죠. 자, 대구에 그 예전에 오래전에 그 전쟁을 할 때 여기 8명의 그런 그 아주 충신들이 그 싸움을 하다 전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8명의 충신들을 기리는 그런 곳이에요. 팔공산이. 그래서 우리가 80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이 0은 다 어떤 때는 0이라고 읽기도 하잖아요. 010 뭐 이렇게 우리 휴대폰 번호 얘기하지도 0이라고도 하지만 0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음을 생각해가지고 80, 팔형산, 80, 팔공산 이렇게 해시태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80과 관계된 것은 팔형산과 팔공산 그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80번은 그런데 실제 서울에서 80번은 어딜까요? 강남에 무슨 구일까요? 강남에 양천구예요. 양천구. 예, 양천구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그 주민센터가 모기동 주민센터에서 거기 그 주민센터가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런 주민센터 운영을 잘해 모범 그 사례가 됐는지 이 모기동 주민센터에 누가 와요? 파령산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또 팔공산에 사는 주민들, 이거 뭐 실제 산에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모기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80번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80번이 강남에 있는 양천구에 있는 모기동 여기도 주민센터가 해당이 있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4일. 8일이잖아요. 원래 음은 8일인데, 이제 8에 리을을 탈락시켜갖고 파일이 됐어요. 그럼 파일하면은 우리가 일. 컴퓨터 공부할 때, 컴퓨터의 그 여러 가지, 뭐랄까,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장 컴퓨터의 기본적인 거는 비트라는 걸로 이루어졌어요. 비트가 여러 개 모여서, 8개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다시 모여서 워드가 되고, 워드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레코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단위가 커가지는데 이런 여러 개의 레코드 이런 것들이 집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나타내는 특성을 나타내는 게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일, 어, 우리 이제 뭐 한글 파일, 뭐 그림 파일, 영상 파일 뭐 이렇게 해요. 그럴 때 파일이라는 말 써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뭐 여기도 썼지만 음주라든지 사건 사고 엑스파일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파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 81번 해시태그는 이런 파일과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81번은 어딜까요? 역시 양천구에 있어요. 아까 80번이 어디라고 했죠? 무기동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라고 주민. 했죠? 그런데 거기 81번은 거기가 목동에 해당되는데 양천구가 목동인데 거기에 큰 병원이 있어요. 음, 무슨 병원일까요? 이대. 네, 맞아요. 이대 목동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대 목동병원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에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좀 별로 이렇게 그 좋은 저기는 아닌데 그 산부인과 그 저기에서 그 태아가 아니죠. 신생아가 거기서 이제 병이 발생해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일이 생겨갖고 많이 의료계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대 묵동병원. 자, 거기에 병원이니까 환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환자들 하나하나를 기록해놓은 파일이 쭉 있겠죠. 자, 그래서 이대 묵동병원이 81번이에요. 그 다음에 82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파리. 8이. 8이 해갖고 8이를 갖다 연음하면 파리가 돼요. 그래서 파리 하면 우리가 잘 알려진 프랑스의 수도죠. 자, 프랑스의 수도이면서 파리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파리를 에펠탑. 상징하는 에펠탑. 에펠탑 에펠탑. 있죠. 여기도 이렇게 지금 뒤에 이렇게 가느다랗게 보이지만 에펠탑이에요. 이 앞에 이제 세느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그래서
이 에펠탑이 있는데 하여튼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예요. 자, 그래서 여기 82번은 항상 파리를 생각하시고 파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에펠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면 되겠어요. 자, 양천구에 실제로 우리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수교 100주년을 맞이해갖고 지금 이제 좀 몇 년 지났는데 2000 몇 년인지 하여튼 그때 2000 몇 년이 아니구나. 그 1900 뭐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그 공원을 지어요. 파리 그 도시와 비슷한 그런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서 여기 공원을 지었는데 그 공원 이름을 뭐라고 했냐? 파리공원이라고 했어요. 파리공원, 파리공원. 이 파리공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펠탑, 네, 에펠탑. 그죠. 에펠탑 조그맣게 모형화된 그 에펠탑을 파리공원 내에 뒀단 말이에요. 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 여기 역시 양천구에 있어요. 파리. 음. 자, 그다음에 83이에요. 83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여기 83. 뭐 이렇게 타워. 83을 그대로 읽었을 때 떠오르는 게 없지만 83 따로 읽으면 83타워라는 그 고층 건물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서 높은 건 아니지만 대구에 이제 83타워라고 있어요. 이랜드 그룹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쇼핑몰이라고 할까요? 83타워 대구에 있는데 우방타워라고 대구 사람들이 실제로 우방타워라고 하는데 이제 그 건물이 탑이 8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서울에 그 83타워 전에 대한민국에서 랜드마크 하면 고층 건물의 랜드마크 하면 어떤 거가 있었어요? 롯데. 지금은 이제 롯데. 롯데지만 그 전에 하멜빌딩, 63 빌딩. 그죠. 63빌딩이죠. 육삼빌딩인가? 63빌딩이 왜 63빌딩이냐? 63층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네. 83타워니까 83층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83타워는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3번이 나오면 항상 그 대구에 있는 83타워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서울에서는 83번이 양천구에 그 열병합 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열병합 발전소. 한참 그 아파트들 그 열 관리를 할 때 난방을 하는데 그 열병합 이 시설들을 막 후회하느라고 많이 저기 했죠. 처음 지을 때는 그렇게 안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난방비 그런 부담들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열병합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공사들을 아파트마다 했거든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제 당연히 그걸 적용하겠지만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그 목동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간 거예요? 이랜드 그룹이 음, 이랜드 직원. 이랜드 그룹의 그 직원들이 아 저기 뭐야 여기가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도 한번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견학을 간 거죠. 열병합 발전소에. 자, 그래서 그 열병합 발전소가 83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84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기안 판사, 예, 84, 판사, 84잖아요. 원래 판사, 판사. 음으로는 84인데, 8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판사. 또, 여기 보면, 김희민이라고 하는 그 웹툰 작가가 있어요. 지금 한 40대 조금 넘었을 텐데, 그 수원인가? 어디 그 전문대학의 만화 그쪽으로, 애니메이션 뭐 이런 쪽으로 공부한 그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아무튼 뭐 복강왕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웹툰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자기 이름을 이름이 김희민인데 그것 대신에 필명을 써요. 작가들은 그 필명을 기안팔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뭐야, 이 기안이라는 거는 그 작가가, 김희민 작가가 사는 수원의 수원이 이제 화성에 있는 동네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안동이죠, 기안동. 그래서 84년생인가? 84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나이가 41?
만으로는 41, 42 이렇게 됐겠죠. 예. 그래서 자기의 필명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화가가 이렇게 이제 뭐야 자기 그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뭐 만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이 문제가 됐어요. 저작권 시비가 일어나갖고 그걸 판단하러 어디로 갔어요? 법원에 법원에 간 갔어요. 거예요. 법원에. 예. 근데 법원에 가서 이제 그 판단을 받는데 법원에서 판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 판사. 판사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느라고 그 아버지 판사. 아버지가 보니까 그 판사가 이 기안84의 아버지였다. 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84번의 해시태그는 판사, 기안84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서울에서 84번 양천구에 있는 SBS 방송국이에요. SBS 방송국. 그러니까 SBS 방송국에 누가 간 거예요? 그냥 팔사? 기안84가 출연한 간 거예요. 기안84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그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예, 그런 데 많이 나와요. 김희민이라고 아마, 지금 이제 요즘에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니까,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나라가 이렇게 나 되기 혼자 산다? 전까지는 텔레비전들 나 많이 혼자 산. 봤는데, 예, 거기에 나와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 전에 우리 그 세대로 한다면 뭐, 무한도전이라든지, 뭐, 2박 3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 비슷한 그 예능 길거기. 프로그램들이 그 이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출연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30대, 40대 이 층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작가예요. 기안팔사가. 기안팔사가 어디 갔다고요? SBS 방송국. SBS 방송국에 출연하러 갔어요. 자, 그 다음에 SBS 방송국 가니까 서울에서 방송국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84번은 SBS 방송국인데, 방송국이 하나 나왔었는데, 우리. 70, 70 몇 번일까요? 73번 있었죠. 73번. 자, 73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벤츠. 철사, 뭐 그런 거. 철사는 74번이고, 4번. 벤츠 73. 73번의 벤츠, 해시태그는 벤츠 벤츠. 73. 그죠. 벤츠 73이라는 차를 음, 얘기했죠. 음, 자동차. 벤츠하면 KBS 우리 방송. 수입 자동차 중에 그래도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메이커잖아요, 벤츠. 그래서 조금 음, 여유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벤츠 차를 구입해서 이제 타고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입차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죠. 근데 벤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차를 만드는데 그 차를 만들 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그런 인공지능으로 가는 요즘에 그 인공지능으로 운전하는 그 차가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 그 자율주행차. 그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메이커가 어디죠? 테슬라라고 테슬라인가? 들어보셨어요? 테슬라? 예, 예, 예.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차 저기를 하잖아요. 저기 뭐야.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상상을 못 했던 거예요. 벤츠 73 그 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막 향상이 되면서 실제 자율주행이에요. 그냥 운전자는 앉아있기만 하고 알아서 얘가 이렇게 그 주행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그 사고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다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서 지금 현재 그 테슬라라고 하는 차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차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근데 실제로 거기, 운전자가 이렇게 핸들을 조작하지 않나 어쩌나 하는 건 못 봤는데, 하여튼 테슬라 차는 이제 다니고 있어요. 보면 그 차 뒤에
T자 모양의 이런 그 아이콘들이 달려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벤츠 73을 하고, 우리가 그 지금 여기 차 얘기하느라고 이제 그 73번, 얘기를 했고, 기안 84, 이렇게 해서 기안 84는 SBS 방송국 때문에 얘기한 거고, 벤츠 73은 어떤 방송국일까요? KBS. 그렇죠. KBS. KBS 방송국에 누군가가 출연하러 가는데, 또는 아니면 KBS에서 여러 가지 뭐 방송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구경하러 갈 적에도 KBS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알려진 거 뭘까요? 우리 뭐, 세대들. 아침마당도 있고, 뭐, 많지요. 아침마당도 많아요. 열린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제가 이렇게 물으면 좀 어폐가 있나요? 예. 7080 콘서트 70, 아닐까요? 7080 콘서트. 예. 네, 저는 7080 콘서트 같아요. 그래서 7080 콘서트에 이제 뭐 그 사람들이 거기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누군가 연예인이 출연하기 위해서 KBS를 갈 때 뭘 타고 가요? 벤츠 벤츠 73. 벤츠 73. 73을 타고 가요. 아주 벤츠 73을 이렇게 포장하고 이제 그러고 방송국을 가요. 그래서 서울에 그 KBS 방송국은 여의도에 있는데 몇 번이에요? 73번. 73. 73번이에요. SBS 방송국은 몇 번이에요? 83. 83번. 84번. 84번이에요. 예, 그렇게 84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SBS 방송국 때문에 그 KBS 방송국까지 우리 이야기에 끌어들였어요. 자, 그래서 84번 그렇고요. 그다음 85번이에요. 85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85. 네, 85. 85잖아요. 85. 85하고 뭐 연결하는 게 딱히 없는데 거기다 이제 그 호자만 호수 호자만 붙이면 85가 돼요. 85는 다른 말로 무슨 호수일까요? 팔자 모양으로 만든 네, 호수래요. 화천호예요. 화천호. 강원도 하천이. 화천에 있는 호수예요. 근데 강원도 화천 여기 예전에 6.25 때 굉장히 큰 전투가 있었어요. 중공군들이 엄청 많이 와서 여기 와서 어떻게 됐어요? 몰살이 됐어요. 파로호. 음. 이 파자가 깨뜨릴 파자예요. 격파, 뭐 파격할 때 그 파. 로는 오. 중공 오랑캐 하는 그 오랑캐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공군의 그 오랑캐들이 여기 와서 엄청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한국군이 여기서 많이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느라고 그 호수 이름이 원래 화천에 있으니까 화천호여야 되는데 이제 그 85로. 이름을 파로우라고 했어요. 누가?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이요.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겠죠. 바로. 아, 지금 우리나라 요즘에는 뭐 중국에 관계된 거 욕만 해도 응? 중공군 뭐 물러가라 뭐 이런 것만 해도 잡혀간다잖아요. 벌금 물게 하고 참 별 희한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어찌 된 것이. 응?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나온 기사에 보니까 한강에서 한강 그 유역에 그 뭐야 둔치에서 중국 사람들이 그 군복 같은 거 입고 막 시위하고 행진하는 게 있었죠. 이 중국인이 그 서울에 가면은 그 무슨 동이지? 대림동? 여기에는 이제 그 집성촌이 이루어갖고 중국 사람들이 거기 아주 많이 살아요. 근데 거기 사는데 분명히 한국 땅인데 오히려 거기 사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속에서 마치 속국같이 지내는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문제예요. 어쨌든 8.5호 그렇게 있습니다. 8.5 그래서 8.5는 85번의 해시태그예요. 8.5는 실제로 하천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냥 기억하기 좋게 하느라고 팔자 모양의 꽃이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도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서울에서 85번은 어딜까요? 팔자 모양의 호수가 있는 그런 곳. 목동 실내, 음, 목동 실내 저기 뭐예요. 아이스링크라고 해갖고, 이제 음. 빙상 경기장이죠. 그러니까 계절에 관계없이 거기에서 아이스링크, 그, 빙상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도 막 저기 그 꽁꽁 얼린 얼음 위에서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또 선수들이 훈련도 하고 하는 곳이죠. 이게 실내 아이스링크가 있는데 그 아이스링크가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목동 실내 아이스링크다. 자, 그 다음에 86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토요타 86. 토요타 86이에요. 예, 여기 다시 차가 나오네요. 벤츠 73 나왔고, 또 토요타 86. 예.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토요타 86은 그 86번에 대한 해시태그를 찾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어서 이렇게 상품명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음, 자, 토요타 86을 타고 어디를 갈까요? 서울에서? 현대백화점에 갔어요. 예,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예, 현대백화점에 이제 현대백화점이 그 목동 지역에서 커다란 행사를 해요. 뭐 개업 몇 주년 또는 뭐 고객 대감사 세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경품을 내걸었는데 그 경품이 뭐예요? 토요타 86. 토요타 86이라는 차를 경품으로 내걸었어요. 좀, 그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도 나름 그 뭐랄까 좀 퀄리티가 높다 할까? 뭐 그런 걸 거예요. 현대백화점에. 그 대전에 그 관평동에 어, 현대 아울렛. 예, 현대 아울렛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예, 예, 네. 가봤어요. 예, 다 가보셨죠? 저는 음, 지난 토요일에 가봤어요. 처음. 말만 계속 음. 듣다가 제가 거기 근처에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는 가서 하더라도 거기를 들를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못 가고 그랬는데 억지 춘향으로 한번 갔어요. 그 아이가 티켓을 줬는데 예, 작년에 준 티켓인데 아직까지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주말 이용권으로 식사권을 줬는데 이게 꼭 주말에만 가야 되니까 또 덥구나 시간이 안 나는데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제 그냥 일부러 작정을 하고 현대 아울렛 거기를 갔어요. 빕스에서 이제 초대권이 있었는데 예, 빕스가 이제 둔산에도 있고 그런데 현대 아울렛에 있는 빕스를 한번 가보기로 하고 갔더니 아, 참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디를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그것도 보니까 막 QR코드로 찾아가다라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큰 그런 그 매장을 갔는데 자 거기 목동의 현대백화점에서 그런 고객들한테 행사를 하면서 경품으로 뭘 걸었어요? 토요타 86을 토요타 걸었습니다. 86을 걸었어요. 그래서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은 86번인 거예요. 6번. 자, 그 다음 87번이에요. 87번의 해시태그도 마찬가지로 딱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붙일 게 없으니까 또 이 처음 만든 기업법 창시자가 87 닭강정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왔어요. 예. 닭강정을 아마 만든 사람이 87년생이든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닭강정 처음 그 창시한 사람이 한참 이런 그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처음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브랜드 뭐 있었죠? 아이고, 떡볶이. 희신당공원하고 관계 있는 칠구떡볶이? 칠구떡볶이도 칠구떡볶이, 있고. 칠구떡볶이, 팔칠닭강정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 뭐랄까 이름을 지은 거죠 브랜드를. 그래서 팔칠닭강정은 이제 우리 닭 요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치킨일 텐데 이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뭐 이런 것들을 한참 많이 먹다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좀 그 요리를 한 거죠 강정이라는 게. 그래서 닭강정도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메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87 닭강정이 있어요. 그래서 87 닭강정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여기도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게 그 자영업자가 그 치킨집을 열었어요. 근데 그 치킨집은 이 닭강정을 팔아요. 근데 그걸 이제 팔을 때 좀 더 많이 팔리고 홍보하느라고 그 강정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팔찌를 집어넣어요. 팔찌. 아주 금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팔찌를 경품으로 내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먹기 위해서, 그거 찾기 위해서 더 주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매장에 그런 효과를 올리느라고 이제 한 그런 행사들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87 닭강정이에요. 예, 자, 여기 서울에서 어딜까요? 87번?
국립과학연구소. 과학수사연구소예요. 양천구에. 자, 우리 어떤 사건이 해결될 때 사람하고 직접 연관돼 갖고 사람 몸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한다든지 할 때 이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그 시신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고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이런 것들을 판별하고 하는데 그 검증을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팔찌가 나와. 닭을 갖다 여기서는 검증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87 닭강정이에요. 87번 음. 서울과학수사연구소예요. 이게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별걸 다 해요. 검사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가 87번이에요. 그 다음에 88번이에요. 해시태그가 음. 뭐 볼 것도 없이 88, 그냥 88 올림픽 88 생활 올림픽. 88 올림픽과 그 이야기들을 연상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에서는 어, 서구 트럭 터미널이라고 해서 88번이에요, 거기가. 트럭들이 88 올림픽 도로를 쫙 메우듯이 많이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9번의 해시태그는 바구니, 바구니, 89, 사고팔구. 89. 그러니까 89 하면은 8989. 또 나오는 게 사고. 89 사고. 사고. 8989. 8구 사고가 이루어지는 건 어디예요? 시장. 시장이죠. 시장에서 우리가 8구 사고를 하는데 물건을 8구 사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그산 거를 어떻게 가지고 와요? 장바구니에다 갖고 가죠. 바구니에다, 예, 그래서 바구니에다 장바구니 담아. 앞에 예, 바구니. 바구니도 8구를 갖다가요. 어떻게 하다 보면 바구니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음이. 그래서 이렇게 80번에 대한 해시태그를 오늘 아침에 알아봤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